약 7년간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깊숙이 관여를 해오셨고 작년까지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위원장으로 그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성유 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했던 진천군의 장성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야 뭐 주민참여예산 진천군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다르게 좀 해서 뭐 이 자리에 섰지만 다 충분히 남들 같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뜻만 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천군 사례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해서 또 계산군도 뭐 이렇게 하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원하시는 방향대로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의원으로서 한 7년 동안 했습니다. 원래는 조례상으로는 4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처음에는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7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막 요구에 의해서 저 제도가 마련됐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개념만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제도 자체가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양하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음이요. 근거는 뭐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 운영 조례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운영위원회 숫자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례가 있어요. 계산군 조례를 보니까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의원 20명 이내로 다 할 수 있고 진천군은 40명인데 2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그해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 목적은 하여튼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고요. 다음이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인사권,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조직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진천의 우리 군수님 같이 삼성 미래전략실을 따고 싶다. 별로 국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그래서 진천군은 미래전략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권한은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힘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자본을 어디다 쓸 건지를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권력이 생기는데, 계산군 4,500억이에요? 진천이랑 비슷해요. 진천도 한 5천억 이상 이번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힘이, 권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각 과별로 뭐 축산과, 산림과, 농산과, 행정과, 기획감사실 이런 데에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부서에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5천억에 맞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걸 의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하면은 의회에서 그 심의를 해요. 의원들은 예산을 세울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요. 깎거나 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절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다음이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여기다 예산을 좀 지급해라, 예산을 세워라, 내년도에 쓸 예산을 여기다가 써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게 주민들이. 근데 지금 계산군은 그렇게 안 되고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여기다 써주세요 해도 아마 하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을 뿐더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다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요.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의회 요구해서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이 더 들어갔다는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온 겁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한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는 더 고도화되고 의식화돼서 그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부도 자치단체도 주민들이 요구와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91년도 이후에는 이제 의회 의원들까지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못하지만 주민 소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화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러주세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요, 89년도에 브라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돈은 5천억밖에 없어요. 계산군의 1년 예산이 5천억인데 5천억밖에 없는데 쓸 곳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공무원이나 군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정하게 해달라. 순서를 취급한 거 먼저, 취급하고 중요한 거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있어도 그때부터 이제 브라질에서부터 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베를린에서도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자치단체별로 다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스페인에서도 시민들이 자신의 세금을 어디다 쓸 건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 안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법으로다가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제화시켰다는 거예요. 2012년도 시행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취지도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한데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부산시까지 각자 조례안을 마련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예산위원 선임에 있어 공모제가 제한돼 집행부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라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이 자문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청에서는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민원성 의견만 소수 올라오는 등 유명무실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 비율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의 양과 질에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을 공유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초기만큼 내실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무실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찬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 예산제. 9일 열린 구정질의 시간에는 북구청이 그동안 시행을 미뤄온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의에 나선 유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집행부의 준비 사항과 시행이 미뤄진 이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2011년 말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담당 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행을 미룬 이유,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명문화돼 있고 강제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도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사실 일종의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에 크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뭐 이런 그 자기들의 권한이 일부 뺏기고 기존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원님들은 특히 자신들이 그런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물론 의식이 있는 의원님들 몇 분은 이 제도를 빨리 동척시켜서 정말 지방자치제도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이 다 이렇게 생생내시고 또 당선되셔야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이 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이 제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보실까요? 다음이요. 행정안전부, 행자부에서 2016년도에 입법 예고를 했어요.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해놓고 강제해놓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 잘하는 데는요. 매년 대통령상 받아가지고 상금으로 1억, 2억씩 다 받아가요. 상사업비로. 그런데 거의 안 해요. 막.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걸 발의합니다. 법을 발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의원을 수를 축소시켜버려. 그냥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15명으로 축소해버려. 이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원들 중에서 공무원도 의족하게 가능해요. 의원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잘 해오던 동네들이, 잘 해오던 자치단체들이 이게 말이 되냐. 지방자치제 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하라고 강제해놓고 왜 그걸 축소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여기저기서 이제 반발이 막 일어나고 이것도 잘 되는 동네들은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부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자부에서 져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자체에 대폭 위임된다 이런 발표를 해서 법 발의했던 거는 국무회의 통과된 내용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고 잘하는 데만 몇 군데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주민 만족도가 크죠. 초창기에 이랬습니다. 속초 보세요. 왜 다른 동네 다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저쪽 금천구죠. 금천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맨날 상 받아가지고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아가지고 상사협회 받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잘 뜨면 조금만 더 의식을 갖고 하면 자치단체 협치를 하면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협치만 하면 정말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도 그랬고요. 다음이요. 특히 여기는 인천 광시 서구청인데 자 보시면 주민들 참여를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언론도 다 도배를 했어요. 처음에 하라고 말 좋다고 해서 막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신용만 하냐 이렇게 전부 다 언론이 다 도배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공무원노조 활동하다가 해고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자. 이왕이면 전국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잘 되게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처음으로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 의원 모집을 할 때 그 읍면사무소에서 이거 좀 해줄래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신청서도 그 주민참여예산 의원 신청서도 다 읍면사무소 다 대행해줘요. 그러면 다 써주고 그냥 꼭두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다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딱 써가지고 언제 그거 공고할 거냐 의원 모집하는 거 공고할 거냐 신청서는 어딨냐 해가지고서 신청서를 직접 내가지고 갔죠. 그래서 뭐 사람 많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심지 뻗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자. 2012년도에는요 안 해요 이들이 조례는 있는데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무원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접수하는 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공무원밖에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2013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전화도 하고 요구도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왜 안 하냐? 공부해라. 빨리 나 신청할 거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군단회에서 한꺼번에 시작하기 좀 뭐해가지고 제가 이제 진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천읍이라도 좀 먼저 변화를 시켜보자 해서 읍면별로다가 이제 10억이라는 진천군의 전체 10억을 가지고서 이거는 주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어떤 특건지 해보라라고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15억 정도를. 그럼 이게 진천군은 조그만 동네에서 7개 읍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 얼마 안 돼요. 그 진천읍의 인구가 3만 명이고 마을 개수가 20개인데 리가 20개고 마을 수는 막 한 80개 정도가 되는데 2억 8천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막 홍보를 하러 다녔더니 26건이 들어 진천읍에만 군 전체로는 88개 들어왔고 그 예산 반영은 이제 24건에 2억 8,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어렵죠. 현장 홍보를 했어요. 장날 그냥 한번 나가봤어요. 진짜 장날 이런 제도가 있다. 막 설명도 하고 예.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막 받았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뭐 물이 고인다. 이거 하고 해결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하니까 시청이 무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신청한 곳을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지도를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저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현장을 가기 위한 거죠. 중복되지 않게 한 번 가면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신청한 곳을 다 사진을 다 찍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죠. 그 청취된 내용을 다 이렇게 이제 그 주민총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게 했어요. 스티커를 주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를 1번으로 하겠다. 이 사업은 1번 순위로 해서 예산에다 못 미치는 내용,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시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순위가 밀리면 올해는 책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 주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떨어져 다치는 배수로에 낙상 방지 울타리를, 쓰레기 상습 투기 골목엔 화사한 화단을, 철거가 힘든 흉물스런 폐가에는 벽화를. 학교 안에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번 많이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하면 뭐 군수하고 뭐 다 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주물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주민 참여 예산제 축제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시도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요. 근데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 의원님들도 처음에는요, 아니 이장님들한테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놀러 가자고 그래도 반도 안 온다. 근데 저거 와서 투표하라고 그러면 오겠느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참여 의원들.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슨 회의 있을 때마다 또는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꼭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1등 해가지고 상 받은 동영상이 있어요. 서울시 금천구청이라든가 은평구청 이런 데 같은데 봤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틀어주고 또 하나는 다른 동영상은 뭐냐면 그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한다고 신용만 낸다고 혼나는 뉴스 그거를 또 동영상 2개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신 의원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사실 의원회가 자치단체 무지 많잖아요. 유명무실한 의원회가 사실상 그 위원장이 말할 멘트를 그대로 적어주고 의사봉 3탄 언제 누르라고 꽝꽝꽝까지 다 써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회의 서류를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의원들이 작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쓰여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그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고 지청 같은 경우는 때로는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게 맞지 않냐 해서 막 강제할 그런 힘들도 있어야 돼요.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진짜는 이렇게 하니까 생전아 안 될 거다 했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언론도
그런 데가 있네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충북 도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시고 사업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저게 이제 의원님들 갖고 계신 게 투표용지거든요. 투표용지에다가 세 군데를 당신들이 원하는 세 군데를 찍어라, 투표를 해라. 그래서 그걸 집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순위가 쫙 나옵니다. 순위가. 이제 2015년도에는 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을 만들기랑 결합을 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별 회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하고 투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떨어진 농가까지 마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송 장비 설치하기, 동네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오락 공간 확보하기, 별로 총회를 열어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개화해도 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가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참여해서 내가 주인이다. 사업 제안부터 결정까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축제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대에다가 좀 마을에서 좀 좋은 사업들을 좀 신청해라.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 신청하라는 거를 보태서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좀 욕심을 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죠. 부채를. 그래서 이장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선진지 견학 가야 가점이 있다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자기 동네에 몇 분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다 가요. 다.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반도 안 가시는데 당시에 그 지천군에 한 80개 마을 정도 됐는데 75분이 가셨어요. 거의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 안 가시면 점수 깎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선후의 경쟁을 시키니까 참여율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가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었나 한번 사례를 경험하고 했거든요. 이따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2015년도에 한마당 총회를 했더니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더 늘었습니다.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이런 공연도 배치하고 풍물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사업들을 쫙 놓고 투표를 하는 거죠. 저 위에 보면은 그 마을 주민들 투표 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 개표를 해서 개표를 기록을 하고 순위를 다 매겨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 심사원 분들, 참여연대 분들, 어쨌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좀 맡기도 하고요. 세금을 낸 주민들이 그 세금을 어떤 사업에 쓸지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의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있는 반면 대부분 구색만 갖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2층에 있어 불편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고 마을의 낡은 방송시설을 교체하자. 주민들이 내년에 해보자고 제안한 100여 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주민 편을 위해서 좀 잘 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업의 투표에 우선순위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일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주민에게 맡기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민 투표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진이 빨라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해마다 예산 비중도 늘려가며 모범 사례가 돼 전국적인 본보기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여전히 관이 주도해 수건 사업을 처리해주는 예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주민과 사업을 결정하고 의논하면서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권을 움켜쥔 단체장들의 낡은 생각이 의무 시행 4년을 맞는 주민 참여 예산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읍에서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이장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언론의 집중도 받으면서 진천군이 부각도 되고 지방자치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좀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진천군에 확대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좀 예산도 규모가 약간 커지는데 읍면사무소에다가 제 현수막을 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현수막도 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먼저 이 제도의 취지를 알아야 된다 해서
원례조회 때 공무원들한테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 올해는 하고 계획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많이 지원해달라. 조례도 좀 개정하고 이런 취지에 맞게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하여튼 의원님들이요 저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은요 못 깎습니다. 깎을 수가 없어요. 깎았다가는요 표 떨어지니까 못 깎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수준은요 주민들이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공무원들의 수준이 여기면 공무원들 되게 혼나잖아요. 근데 주민들 수준이 여기인데 공무원들 수준이 이렇게 높으면 어렵잖아요. 이 사람 수위에 맞춰야지. 너무 높게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복지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눈높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앞서가도 아마 반발만 앞서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서가야 공무원들의 의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 지론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의원님 따라옵니다. 절대 못 깎습니다. 깎은 예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막 공동체 활성화가 막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주민자치. 지금 계산읍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부르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행정복지센터예요? 주민자치센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아니 지금 읍장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읍장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원래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마 읍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그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 1,000만 원이 돈이 있다 어디다 쓸래 해서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해라 라고 강제를 했어요. 마을 총회에 사진을 붙이면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총회를 다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고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총회도 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의원이나 군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면 군수님도 그거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깎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될 수 있다. 예. 신청서예요. 신청서에 개요를 넣도록 했고 의치도와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한마당 총회할 때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회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마을 회의를 해오셔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여기다 신청하시고 문서를 넣기가. 사업 선정은요, 주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이 제도가 발전할 수가 없고, 수립된 예산, 선정된 예산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참여하면 군수님이건 의회의원이건 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못 대셔요. 불법적인 거 빨리 빼놓고는. 어쨌든 마을별로 투표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문가 단체들한테도 그 사업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이게 공공성이 짙은 거냐, 하여튼 시급한 거냐, 중요한 거냐, 어떤 그런 거로다 평가를 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고, 주민참여예산 의원들도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서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지루할 때를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해서, 줌바 댄스? 그분들도 와서 공연하는 것도 하고, 또 이렇게 난타도 하고, 예. 심사위원들은 이제 청주 지역에 좀 초빙을 해서, 네. 10만원씩 드리고, 수당 드리고 했습니다. 예, 다음에. 예, 계속 이렇게, 투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천구는 예산 배정 중 일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며 전국에서도 주민 직접 참여가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진천군 김우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했습니다. 경비원이 없으면 택배를 받지 못했던 불편을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작년 진천읍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초 봄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입니다.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 이후 주민의 편의뿐 아니라 경비원들의 업무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진천구는 올해 13억 6천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되어 있는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 투표로 이런 예산액을 사업을 결정한다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를 꼽히는데 아주 좋은. 올해는 127개의 주민 제한 사업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모래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지면 무릎하기 까지고 피나고. 제가 이 투표를 해버려서 주민들이 좀 또 복지시설을 좀 편리하게 좀 예산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천군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올해 국민통합 우수 사례에 꼽히며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주민참여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제 그 신청 지역을 이렇게 현장 견학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보는 게 어느 쪽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연초부터 그 마지막 벤치마킹까지 막 의원들이 더 잘해보기 위해서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까지 해서 쭉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수당도 한번 참여하면 7만 원씩 예산에 서 있어요. 여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군 20명인데 어쨌든 뭐 이것도 필요하고 또 한마당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전시회 같은 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세우고 홍보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분류를 보니까 마을비, 유래비 어쨌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길에 단합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도 필요하고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CCTV, 환경정비, 마을 보수, 편의시설 설치, 평생학습, 주민 교육하는 거. 예. 그 좀 이 제도에 좀 따르게 하고 협조를 유도하려면 표창도 필요합니다. 칭찬은 뭐 고려도 좀 추가한다. 그래서 이런 표창도 좀 수여하고 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홍보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명함에 주민참여예산 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다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전국의 그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진천처럼 이렇게 일정액을 주민들이 예산을 선정하게 하는 방법, 어디다 쓸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계산군의 전체 예산이 5천억이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다가 그 연구를 해요. 환경과 예산인데 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써있네. 그래서 이거를 의견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거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어요. 그 진천군이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죠. 주민들한테 들은 의견, 뭐 정말 상습적 피해 지역이라든가 위험 구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부분을 의견을 제출하죠. 이거 아니면 쓸데없이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낭비되는 사례는 깎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하면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거 현수막 안 붙이고 이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때 가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올해 이렇게 할 테니까 돈이 여기 지금 계산읍에 3억이 있다. 어디다 쓸래? 이거 나눠 써라. 이렇게 홍보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해요. 자기 동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가도 돈난 얘기가 나오면은 다 관심을 갖고 다 합니다. 시청에 다 들어오면 시청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만 하면 돼. 순서만 정하면 돼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진천구는요, 제가 오기 전에 봤어요. 계산은 혹시 조례가 어떻나. 다른 친구랑 거의 비슷해요. 진천구는 바꿨어요. 꼭 한마당 총회를 해서 해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라고 한마당 총회를 하도록 하라라고 했고, 또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회 구성하라고 했더니 나 못하겠대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시지 않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주민들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군수님도 강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저런 기간도 군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이 스스로 기간을 정해서 요때 홍보하고 요때 접수받자 뭐 이렇게 다 주로 2천만 원 이내지만 5억 원 이내 5억 원까지도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군수님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군수님도 좋다. 좋은 사업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산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5억 원 이내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학과에 들어왔는데 까다로워요. 군에서 이거를 막상 뭐 저렇게 알긴 했지만 다른 사건 중복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선정된 예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신청할지도 홍보를 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도 할 수 있고 직접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